뭐로 가도 만 잘 보여주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조금 놓치더라도 저희가 잘 잡아주잖아요. 홍익대학교는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예요. 안녕하세요, 서연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입시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진로 역량이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학생부의 진로 역량 평가 방법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육부에서 굉장히 큰 교육 지침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다양한 대학들도 그에 맞게 진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보면 기존의 4가지 평가 요소에서 3가지 평가 요소로 변화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평가 요소는 잘 알고 계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좀 더 축소되면서 3가지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더 명확해지면서 저희는 이제 평가 항목들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좀 더 고민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들까지도 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의 4가지의 요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명확해졌다라는 거, 이제 진로 역량이 중요해진 첫 번째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진로 역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교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목을 이수하는지 그 자체가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공동교육 과정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활동들 외에도 이제 저희가 다른 학교랑 함께 들을 수 있는 활동들, 교과목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거점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를 기준으로 이 전공 역량이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가 종종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희망 계열에 맞는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이수하고 성취해 왔는지 자체를 진로 역량의 일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교과목 학 단계에는 위계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한 과목에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에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듣고 싶은 걸 단촐하게 하나씩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목 다음으로 어떤 과목으로 넘어가서 과목 간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내가 이 과목에서 어떤 호기심을 느껴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희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보면은 사실은 이수라는 것은 생활 기록부에 명확하게 남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는 학교의 역량 차이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기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평가에서도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인 지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두 번째 근거로는 저희가 홍익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모든 과들의 전공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지원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학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나는 내신이 좀 모질한 것 같아, 생기부가 조금 모질한 것 같아 이러면 대체할 수 있는 학과로 산학과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상황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대체학과로 알고 있는 판학과라든지 도예유리과라든지 목조형 가구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점차 진로 역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늦어도 정말 마지노선이 2학년부터는 준비를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만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진로 역량을 보여주면서 합격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익대 학과들도 진로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전략적으로 홍익대학교 입시를 미리미리 발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동향에 맞춰서 지금 홍익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고 과를 재설정해서 아니면 기존의 과를 그대로 밀고 나가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기록부를 2년 이상 준비를 해주시는 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면접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관여도가 높아졌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홍익대학교 면접에서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면접 전형에서 교수님만 들어오는 것으로 변화됐고요. 그리고 또 작년의 면접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실 면접 전형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정교수 라인업,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로만 접했던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면접 전형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수님들의 입김이 조금 더 많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학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치수에 맞게 학생을 평가하고 그 치수에 맞게 데이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셨다면 교수님들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도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학생을 정말 미술계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교수님들한테 가장 핫한 대화 주제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만한 학생들을 뽑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만큼 저희가 아이디어와 기획력 위주의 활동들을 많이 보여줘야만 교수님이 원하는 인재상으로서 홍익대학교에 지원하고 면접 전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공별 성향이 조금씩 다르시다고 봐주셔야 되는데요.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전공의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하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과 이름만 보고 그 과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과를 깊이 탐닉하면서 교수님들이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어떤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펼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저도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어떤 활동들을 넣어야 우리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으로 보일지 연구하고 있고요. 홍익대학교 교수님들은 무조건 자대 출신이세요. 단순히 이 학생을 제자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후배이자 같은 홍익대학교를 이끌어갈 동문이자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 출신으로서 한국 미술계를 주도해 나갈 인재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동시대의 미술 인재라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뭔가를 구현만 잘하는 그런 툴적인 능력을 벗어나서 훨씬 더 디렉터적이고 기획적이고 아이디어적이고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믿으시거든요. 저도 그 말에 100번 동의하고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앞으로 과에 맞춰서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전혀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실제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을 단순히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교수님들 요새 모이기만 하면 인공지능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정말 이 홍익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놓치지 않고 파악하면서 더 기획적이고 아이디어적이고 크리에이티브적인 학생으로 준비를 하면 합격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방식으로 홍익대학교는 진로 역량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입시 변화 상황을 보더라도 항상 홍익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더 깊게 판단할 수 있을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로 가도 진로 역량만 잘 보여주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조금 놓치더라도 저희가 진로 역량 잘 잡아주잖아요. 홍익대학교는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 이 영상 보고 자기가 진로 역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잘 고민해보면서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또 학업 역량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